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좋은 정치연구소 대표 정우진입니다.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정치의 판이 뒤집어졌고요. 그동안 맞춰지지 않았던 퍼즐의 가장 핵심적인 조각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옥문이 열리는 것인지 뭐 좀 두고 봐야 될 텐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청 개입 육성이 공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녹취록을 공개했는데요. 오늘 모든 주요 일간지 사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청 개입 녹취와 관련된 내용으로 거의 다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사안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 개입과 관련돼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음성으로 이게 드러난 것입니다. 일단은 지금 애초에 김건희 씨 공천 개입으로 사실 시작됐었습니다. 9월 5일 뉴스토마토가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을 보도했고, 이어서 9월 19일에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명태균 윤석열 대통령 부부 친분을 통해 공천 개입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후 지금 아직 2달 꽉 채워지는 않았지만 드디어 공개가 된 것이죠. 어제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육성 내용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간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명태균 씨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대통령이 그냥 빈말로 김영선이 해줘라 라고 했다고 들리십니까? 저는 명태균 씨의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생 은혜라고 얘기할 정도면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듣기 좋은 얘기를 했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는 국민이 과연 몇이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 친윤계를 비롯한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본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 정치판을 지금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몇 가지 확인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이 명태균 녹취와 관련돼서 맨 먼저 주장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거는 전원이다. 들은 얘기를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든 김건희 씨든 녹취가 나와야지 이게 팩트 아니겠냐 했는데, 그 첫 번째 팩트가 일단은 나오게 된 거고요. 참 재밌는 거는 어제 대통령실이 이 녹취록이 공개된 후 2시간 있다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약간 좀 의외였던 게, 과거에 바이든 날리면 할 때는 아니라고 해서 저는 혹시나 또 이것도 또 국민들 청력 테스트 하는 거 아닌가 조금 걱정했는데, 부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부인은 안 했습니다. 부인을 안 했고요. 더군다나 대통령실은 이전에도 명태균 씨와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이후 단절했다, 손절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손절이고 단절입니까?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녹취가 드러났기 때문에 쭉 그 후로도 오랫동안 아마 연락을 취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어제 이 녹취록이 공개되고 나서 전 개인적으로 약간 좀 의아했던 게, 그동안 야당도 탄핵과 관련된 얘기를 공식적인 회의 자리나 이런 데서 거의 하질 않았어요. 개별 의원들이 주장을 하거나 이런 정도였지, 탄핵과 관련된 부분은 촛불 집회 쪽으로 두었던 부분인데, 어제 핵심 윤핵관인 권성동 의원이 이 육성이 공개된 후 탄핵 사유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 공방이 결론적으로 탄핵으로 갈 텐데 국민의힘이 이 탄핵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탄핵 프레임에 스스로 가두는 이런 형국을 어제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관련돼서 좀 몇 가지 좀 더 얘기를 드리면요. 우선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의 쟁점은 2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이 탄핵으로 가냐 안 가냐, 거기 어느 정도까지 가냐 이렇게 결정될 텐데요. 첫 번째는 국민의힘 특히 친윤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 지금 당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법적 정치적으로 문제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마지막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기사를 보니까 명태균 통화 내용에 정치법적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될 게 없다.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도리어 반론의 무게가 실린다고 보여지는데 대통령 인수위법이 있습니다. 대통령 인수위법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은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죠. 대통령의 준하는 예우를 받고요. 우리 시청하신 분 아시겠지만 윤석열 당선인 시절에 국무총리 각종 장관 다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냥 단순한 민간인 수준으로 스스로들 지금 격화시키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그리고 소위 끝발이란 말이 있잖아요. 끝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당선인 시절의 끝발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당선되고 나서 국정운영 돌입하게 되면 지지율 떨어지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그 위세를 떨칠 수 있는 시기가 당선인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실 민간인이었다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대단히 좀 궁색한 부분이다. 이건 대단히 궁색한 부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 선거 개입 관련된 징역 나왔던 부분에서 쟁점됐던 부분과 유사한 얘기를 하던데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핵심들은 윤핵관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은 1호 당원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당선인 신분이었고 단순히 의견 개진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박근혜 선거 개입과 관련돼서 공천 개입 관련돼서 생각해 보시면 그때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나왔을 때 핵심 쟁점이 단순 의견 개진이냐 아니면 능동적인 의견 개진이냐라는 부분이 쟁점이었는데 참 역사의 아이러니하는 순간이기도 한데요. 당시 박근혜 공천개입 기소를 해서 징역을 살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 아니겠습니까? 그때 공천과 관련된 개입, 그러니까 승인과 공모 혐의를 가지고 사실 했던 것이고 단순 의견 개진이 아니라 공간이 구성등 영향을 끼쳤다라는 점이 참작이 돼서 공천 개입으로 징역 2년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뒤에 영상도 한번 들을 텐데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영상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단순한 의견 개진이었을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이거는 사실은 누군가가 공관위에서 결정된 내용을 보고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당장 내일이 이제 대통령 취임이고 아마 이 공관위 보고서는 그 전에 5월 9일 이전에 받았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윤상현 공관위원장은 나는 간 적 없고 김건희 통화도 안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아니라 공관위원 중에 혹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윤핵관 중에 누구라도 가서 윤석열 당선인한테 충분히 보고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끝나고 바로 치러지는 지방선거 거기다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특히 지방선거야 공천과 관련된 게 한두 명 공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에 지자체 광역단체장서부터 시군구의원까지 다 뽑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교감이 있지 않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일체 공관에서부터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드러나는 거는 시간 문제일 수 있다. 수사가 빨리 되면 이거는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말하기에는 당시 대통령 취임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다음 날 대통령 취임하고 그날 또 동시에 국민의힘에서 공천이 발표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각의 주장은 공천을 지시했던 것은 당선인 시절이지만 공천이 실행된 것은 5월 10일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5월 10일 0시부터 대통령 신분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것은 공천 개입에 대한 명백한 하나의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는 이 두 가지 앞으로 또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아마 공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이런 지금 대통령실의 주장이라든가 국민의힘 윤핵관을 중심으로 펼치는 논리와 관련돼서 민망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의원들도 있습니다. 여튼 일단은 지옥문 열린 것 같습니다. 지옥문이 열렸고 이미 언론에도 나오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음성이 담긴 녹취가 또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계속 봐야 될 텐데요.
일단 녹취를 하나 좀 더 듣겠습니다. 이 녹취는 유튜브 채널인 스픽스에서 어제 공개한 내용인데요. 일부 언론을 통해서 부분 나갔지만 풀 영상을 보면 정말 이 대한민국 5선의 국회의원이었고 한때는 판사 출신이었던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권력의 핵심 오야가 누구인지 이미 어제 나왔지만요. 이 버전이 있습니다. 일단 좀 들어보겠습니다. 하지 말라니까요.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다 하는데 왜 그래요? 본인 대통령입니까? 내가 지시받았다니까 못한 일을 했잖아. 본인 그러면 김건희한테 얘기했어 그러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이나 전화와서 보나 정리해달라고. 김건희 딱 붙어야 본인이 다음에 출선할 거 아닙니까? 시킨 대로 해야. 어디 붙어야 먹고 산다고 내가 얘기해. 내가 그러면 당대가 언론사 해갖고 요리조리 해갖고 언론사 장사해볼까 해요. 예? 그럼 김건희하고 대통령이 내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장사라는 얘기가 아니야. 하지 마세요. 모르는 건 하지 말라니까요. 안전한 건 본인이 안전하게 하셨으니까. 본인이 왜 판단합니까? 오야가 위에서 소박하면 써야지. 본인이 오야입니까? 본인 김건희한테 가서 김건희한테 뭘 말이라도 똑바로 해요.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진 사람이 오다를 내리는데 본인이 왜 잡소리 합니까? 하지 말라니까. 본인 거 다 윤석이라고 제가 윤석이 뭐라 하지 않을까 나한테. 시키면 왜 시킨 대로 안 합니까 자꾸. 본인 생각이 왜 필요해요? 이렇게 답답하게 정치를 진짜. 누가 오다를 준단 말입니까 오야가. 내가 꼭 그런 얘기 해야 됩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하겠어 그냥. 내가 지금 여론조사 장사합니까? 내 여론조사 해갖고 오늘 10원에 남기는 거 봤어요. 그거는 내가 그러면 당대가 여론조사 해갖고 요리조리 해갖고 언론사 장사해볼까 해요. 예? 그럼 김건희하고 대통령이 내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하기 싫어요 지금. 그래 해야 돼. 공천받고 발탁도 하고 내가 대통령한테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됐는데 당신은 정권 교체하면서 여론이 적으니까 그냥 이해하고 그냥 하소. 이래 할까요? 김영수의 의뢰를 하는데 아직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오해가 수락하면 써야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스픽스 들어가면 이 영상 풀 영상으로 녹취가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2번 전화가 왔다라고 하는데 그 2번 전화는 제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니면 김건희 씨인 거고, 김건희 씨가 권력을 잡았다, 오야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윽박 지르듯이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이 뭘 얼마나 대단히 잘못했는지 2번이나 전화가 왔고 오야가 쏘란 대로 쏴야 된다라고 권력이 붙으라 그러고 육선 되려면 김건희한테 붙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사실 이 대화에서 핵심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김건희 씨의 이 육성 녹취는 공개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그리고 명태균, 김영선 의원의 저 얘기, 공천 얘기도 나왔어요. 저기서 공천 얘기도 언급이 됐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단순한 그냥 대통령실이 해명하는 그냥 좋은 얘기 했다 정도로 치부할 수 없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게 그대로 보여지고요. 특히 명태균 씨는 이 지금 녹취록에서도 보여지듯이 윤석열 대통령을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김건희 대통령 이렇게 얘기해요. 김건희 씨가 우선이고 김건희가 권력을 잡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육성이 있었지만 김건희 씨의 이 공천 관련된 개입에 육성이나 녹취가 나온다면 지금도 사실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일파만파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내에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윤핵관을 중심으로 거기다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뭐 탄핵 전화 대자보 보는 것 같은데 대항하는 여당 안 보여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여전히 편들고 있고요. 김재섭 의원 대통령실 해명 누가 믿냐? 부끄럽고 참담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한동훈 대표 현안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멘트를 날리는 스타일인데요. 지금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일부 친한계 의원들 같은 경우 얘기할 게 뭐가 있냐. 지금 알지를 못하는 상황이어서 해명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저 한편에서는 이 상황이 이렇게 터졌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밀고 있었던 특별감찰관 이게 추진이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천 개입과 관련돼서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의 육성이 나왔는데 이 사태를 손 떼고서 그냥 이후에 있을 예방 차원의 특별감찰관을 만든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느낌으로 국민들한테 다가올 수 있고 지금 대통령의 육성과 관련돼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해명조차도 사실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특별감찰관 글쎄요. 이쯤에서 특별감찰관은 거의 물 건너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전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겨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너무 재밌는 게 오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정감사에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요. 대통령은 사실 매몰차게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경선룰 관련돼서 이러저러 간섭을 해서 앞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도 전화하지 마 하고 딱 끊었는데 대통령은 매몰차게 명시를 끊었지만 배우자인 김 여사는 그렇게 못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지난번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내용과 사실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대통령은 끊었지만 김 여사는 달래야 하기 때문에 계속 명태균과 관계를 이었다라는 부분이에요. 명태균과. 근데 여기서도 지금 대통령은 매몰차게 끊었대는데 김 여사는 그렇게 못했다. 달래고 좋게 얘기해서 선거를 끝까지 끌고 가고 싶었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당최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대통령이 매몰차게 끊었다라고 하는데 어제 공개된 녹취록은 매몰차게 끊은 거로 보여지세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애초에 거짓 해명했을 때는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 이후에는 손절했다, 단절했다고 했는데 아니 대통령 취임식 전날까지도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나왔던 녹취 내용 중에서는 명태균 씨가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스피커폰으로 김건희 얘기하면서 어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김건희 씨가 난리치면서 오빠 대통령 자격 있어?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황을 봤을 때 뭔가 여전히 큰 게 남아있다. 그리고 역시 고리에는 김건희 씨가 있다라는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명태균의 이 판도라의 상자가 활짝 열어졌습니다. 대통령의 육성이 나왔고요. 공천 개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핵관 중심으로는 정치법적 문제 없다 그랬지만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